그러니까 네, 주식 클래스 마감 10월의 첫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달러와 꺾이는데 베어마켓 랠리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 눈썹을 보고 말들이 많아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증시가 정말 많이 빠져서. 근데 약간 또 그래도 매일 함께 합니다만은 제가 주간 증시에서 본 대로 에너지 가격이 좀 유가 반등하는 부분, 원래 달러가 꺾이면 유가 반등하는데 이거는 유가 반등하면서 뭐 타이밍은 문제겠습니다만은 또 달러가 꺾이고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약간 섣부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포털 사이트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베어는 곰이죠. 그래서 약세장, 보통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지금 30% 빠졌잖아요. 약세장에서 약간 일시적 반등을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좀 존재하는데 일시적이란 단어는 되게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강세장으로 가기에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간다는 거는 지수 관점에서 이게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배열 자체가 역배열이잖아요. 이게 61선, 21선, 그러니까 역배열이라 그럽니다. 거꾸로 누워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어려우면 월봉 보면 됩니다. 월봉이 음봉이니까 하락세 제일 깊이 약세장이죠. 뭐 이걸 누가 강세장이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세장입니다. 많이 빠져 있는. 근데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6월 달에 이렇게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때는 6월 달도 이런 식으로 한 10% 정도 빠졌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졌었고 오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요 정도 자리에 마감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보통 바닥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오릅니다. 10%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 10%랑 올라갈 때 10%는 다르죠. 왜냐면 만원짜리가 10% 빠지면 9,000원이지만은 9,000원짜리가 10% 오르면 만원이 안 되죠. 9,900원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중에 뭐 우리 저 회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일단 2150포인트라는 자리를 조금 잡고 보면 여기서 한 그래도 5% 이상은 봐야 되면 대략 2250 전후가 나오고요. 계산적으로는. 그리고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한 670이라는 자리를 잡게 되면 거의 710 전후가 나옵니다. 710 전후가 나오는데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반등할까 그런 것보다 어쨌든 간에 하락이 멈추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코스피는 한 대략적으로 지난주 이제 마지막 주 급락을 많이 했던 한 2250선 정도가 돌파하게 되면 이미 저점 대비해서 5% 이상 오른 거고 투자 심리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될 겁니다. 그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그런 논리보다는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등시 매도인가.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이 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료를 봅니다만은 가장 중요해 보는 게 어쨌든 환율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치가 떨리도록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그죠? 미국의 달러화인데 달러화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DXY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111이에요. 111. 그럼 이제 114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대략 111이니까 많이 떨어졌죠. 조금만 더 욕심내서 떨어지면 110만 깨게 되면 되게 편해집니다. 왜? 고점 대비해서 3% 이상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미국 금리 올린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 유가는 됐고 유가 이제 감산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이제 70달러 밑에서 안정화되면 오히려 이게 나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줘야 사실 그렇잖아요. 유가 계속 떨어지면 경기 중동도 돈 없죠. 그럼 조선사 수주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유가 대표적인 경우 진짜 물론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잘 잡히진 않겠지만 지금 크게 문제가 아니야. 경기 침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가가 이번에 감산 이슈는 5일이라고 해요. 그 100만 배럴 감산으로 가지 않을까. 설마 여기서 뒤통수 치면 머리 아픕니다. 어쨌든 유가는 좀 이제 돌아서는 흐름 자체는 시장에서는 저는 우호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꺾이지 않았던 게 지난주부터 사실 조금 꺾였었어요. 달러도 꺾이고 이 친구 뭔데 이 친구가 도대체 채권 10년물인데 4%까지 갔잖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조금 꺾인단 말이에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4%에서 3.6이면은 0.4가 빠진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게 되면은 10% 빠진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10%가 올라도 베어마켓 랠리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치솟던 이 긴축에 대한 이슈 자체는 조금 시장의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완화가 되는 겁니다. 호주가 원래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금리를 올리는데 얘네들 인상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예상이었는데 25bp.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연준이 다음 달에 그렇게 예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사족을 한번 붙여봤는데 중요한 것은 채권금리 자체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완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비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업종 구성 종목도 시장 추이로 보겠지만은 대한민국은 똑같아요. 미국처럼 거의 테크지 비중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자동차 좀 받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화학업종에는 또 배터리도 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의 매수, 물론 이제 오늘은 벌겋게 마감했는데 어쨌든 삼성이 하이닉스도 급한 변동성이 조금 완화된다고 하면 또 여기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오늘 힘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어쨌든 간에 잡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삼성전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금 자리에 이게 빠지진 않겠지만 뭐건 모르겠지만 여기서만 확 다시 6만원 바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면 약간 쇼커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럼 LG엔솔 같은 친구가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 구원투수 그리고 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는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땅 따먹기시. 코스닥은 좀 너저분한데 벌게. 예. 이건 이제 제약주 바이오 약간 코스닥 제약 바이오 쪽은 찹바이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임상하는 기업들. 그게 좀 많아요. 요거 아니라도 이제 반도체 비중도 높고 배터리 비중도 높습니다. 컨텐츠도 좀 있고요. 엔터주도 좀 있는데 조금 코스닥은 이렇게 좀 절대 강자가 조금 없죠. 물론 반도체 관련주가 좀 많은데 사실 우리 하이닉스 삼성이 올랐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막 오를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삼성 관련해서 이제 ARM 관련해서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는 약간 개별의 힘입니다만은 그러면 전체 힘에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축이 약간 꺾인다는 거죠. 달러도 꺾이고 채권도 꺾이고 요거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간 요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원화가 조금 내린 거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자신 있게 내가 코스피 같은 기준으로 2250 이상까지 코스닥 700, 230까지 볼라 그러면 얘가 당장 이번 주에 140, 1400원대로 떨어집니다. 그거 보시면 돼. 그럼 조금 더 자신 있게. 근데 이거 안 떨어지면 안 오르는 꼭 그건 아닌데 약간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타 통화 대비해서 좀 높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똑같아. 애플의 주가 하다가 툭 빠진 것처럼 이것도 투기 세력들이 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톡 때려가지고 140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호적 분위기로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자동차 관련주들도 계속 이제 호시탐탐 기아차 그림인데요. 좀 보셔도 되는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좋은 종목도 다 웬만하면 좋은 종목들이죠. 오늘 장에서는 이제 로봇하고 배터리 쪽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그거는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시장의 힘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여러 가지 보조지, 제 보조지표 거의 안 보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강도 AD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승 하락 비율. 어떤 분들은 이제 등락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80% 미만은 과매도예요. 코스피 쪽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수, 나중에는 ADR이 지수를 무조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급락했다 올라갈 초반에는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나면 걔들이 주춤해지면 그때부터 쫙 돌아가죠. 근데 ADR 효과가 많은 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그리 보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웃고 시작하는데 약간은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코스피가 2150포인트 외우세요. 2150 코스닥이 770포인트 외우세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아니 코스닥 670 네, 670 화낸 거 아니에요. 지금 눈썹이 이랬어요. 그런 거 웃지 마시고 코스닥 670
코스닥은 코스피 2150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조심스러운 뭐 곰새끼가 될지 코알라 새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랠리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술적 반등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장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분 좋게 함께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